드릴 것은 이 평균으로의 회귀 법칙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냐면은 이 평균이 중요합니다. 평균. 우리가 뭐 종목 옛날에 공부할 때도 영어, 수학, 뭐 언어 이런 거 하면은 평균을 매기죠. 근데 항상 평균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투자 방법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뭐든지 너무 과도하면 안 됩니다. 과도하면 끝나요. 다시 평균으로 돌아옵니다. 성장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런 뭐 종목이 있다 했을 때 기업 분석을 하죠. 기업 분석.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게 되는데 재무제표가 이 성장성을 볼 수 있죠. 매출액이라던가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 근데 영업이익률이 너무 과도하게 높은 것들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성장률은 결국 장기 평균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수렴. 그래서 주가 지수가 몇 년 동안 매년 20% 이상씩 치솟을 수 있거든요. 어떤 종목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인포바인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60%대로 4년 연속 나왔는데 자 이런 종목은 뭐 예전부터 제가 좀 주목해서 봤다고 아시아경제TV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이런 것들 어쩌면 나중에 평균으로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가 몇 년 동안 매년 20% 이상씩 치솟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평균 수익률은 연 10% 내외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고의 기업도 영원히 최고의 기업으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기업 있죠? 저기 요즘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 보세요. 셀트리온 코스닥 시가총액 1위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5년 연속 40% 이상이에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메디톡스 이런 종목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40% 이상대로 나가죠. 이렇게 5년 동안 이렇게 나가는데 메디톡스든 셀트리온이든 이런 종목들은 근데 상당히 고평가돼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50%씩 뭐 30년, 40년을 수익을 낸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메디톡스가 전 세계 그 제약사 뭐 이런 것들 필러 이쪽을 다 집어삼키게 됩니다. 이게 시장의 1위가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보다 더 많아지겠죠? 우리나라 정부가 1년 동안 갖고 있는 예산보다 이 메디톡스의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액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기업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뭐 예전에 뭐 미국에서도 IBM이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성장을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멈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평균으로 결국은 회귀할 수밖에 없어요. 평균으로. 그래서 어쨌든 자, 그래서 지금 30년 전에 최고의 기업으로 손꼽혔던 기업 가운데 지금도 최정상에 있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30년 전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삼성전자도 결국 세월이 지나면 다른 기업들과 비슷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뭐 180만 원 선. 와, 180만 원 선을 돌파하는 등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지만 결국은 이것도 나중에는 비슷한 기업이 되는 거죠. 언제? 뭐 몇십 년 뒤에는. 그쵸? 결국 모든 회사들이 다 그랬습니다. 과거에 뭐 미국에서도 그랬고 미국에서는 다우지수 처음에 다우지수 열 종목으로 다우지수를 만들었어요. 1900년 이전에. 근데 1890년이었나? 그때쯤 만들었는데 이제 열 종목 중에서 아직까지 현존하는 종목은 GE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너럴 일렉트릭. 제너럴 일렉트릭 이거 하나밖에 없고 다른 종목들은 다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냥 상장 폐지되거나 아니면은 인수돼가지고 다른 기업에 다 넘어갔어요.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시장에서 남으려면 대기업들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성은 반드시 꺾이기 마련이다. 언젠가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도 결국 세월이 지나면은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바로 기업의 흥망성쇠, 수명이죠, 수명. 기업에도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고요. 그게 다름 아닌 평균으로의 회귀 법칙인데 현실 세계에서 성장률은 대체로 1%에서 4%대요. 여러분들 우리 물가 있잖아요, 물가. 물가 보통 몇 퍼센트 상승하나요? 보통 우리가 광복 이후로 한 50년, 60년 있었는데 한 평균 3%, 4%대를 보고 있어요. 3%, 4%대. 그래서 물가가 이 정도밖에 상승을 안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어, 물가 수준하고 비슷하게 기업들이 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어떤 기업들은 뭐 20%, 30% 성장하는 기업도 있지만, 나중에 가면은 결국은 이 정도로 돌아온다. 라는 것. 왜냐하면 시장 평균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인구 증가율도 이래요. 인구 증가율도 1%에서 4%대가 되고, 그러고요. 또 물가도 그렇고, 또 경제 성장률도 요즘 뭐 1%에서 4%대죠. 우리나라 마이너스는 아직 아니죠. 그래서 1%, 2%대 뭐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맴돌게 됩니다. 결국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요.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은 처음에는 뭐 10%대 상승, 또 중국에서는 뭐 7%, 6% 상승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중국도 가속도를 멈추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덩치가 계속해서 커지는데 중국 같은 기업이 매년마다 7%씩 만약에 100년 동안 상승한다 그러면은 전 세계는 중국만 남게 돼요. 전 세계는. 미국도 상대가 안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결국은 중국도 1%에서 4% 성장대로 멈추게 된다. 떨어지게 된다 이것이고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순이익의 실제 성장률도 이 정도라는 것이고요. 물론 세계적으로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도 있고요. 뭐 아까 중국이나 또 요즘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 이런 나라들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나라들도 있죠. 하지만 그런 기간은 제한적입니다. 기간을 장기적으로 늘린다라고 했을 때 30년, 50년 단위로 봤을 때 결국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기업도 플러스로 돌아서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나라들에서도 땅값은 올라가고 물가는 상승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10%, 7% 상승한 기업 나라도 결국 이렇게 돌아오고요. 이게 바로 평균으로의 회귀 법칙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기업과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1%에서 4%가 합당한 거예요. 이자율도 거의 뭐 이 정도가 합당한 거죠. 이자도 1%에서 4% 정도 받아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적인 발명품으로 미래 산업을 이끌어갔던 이 멋진 기업들도 주가가 급등했다가 결국은 잘 된다 싶으면 바로 그 혁신적인 산업을 따라하는 모방 기업들이 생기죠. 그래서 과도한 경쟁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이제 메디톡스가 만약에 뭐 40%, 50% 영업이익을 몇 년 연속 올렸는데 이게 잘 된다 싶으면은 이거 필러를 따라하는 똑같은 기업들이 모방 기업들이 생겨나게 돼요. 우후죽순으로. 그리고 심지어 뭐 산업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기술을 빼내온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메디톡스에 있는 아주 훌륭한 이 기술자, 과학자를 채용해가지고 인력을 데려오죠. 그래서 여기서 채용해서 데려오면은 여기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회사를 만들죠.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수익률이 떨어지게 돼요. 아주 멋진 회사, 새로운 발명품 회사라도 결국은 수익이 떨어진다. 평범하게 되고 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자, 예전에 컴퓨터용 하드디스크가 처음 발명됐을 때 1980년대 초에는 이 하드디스크가 아주 획기적이고 중요한 발명품이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하드디스크 전에는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머릿속에 모든 정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드디스크 안에다가 모든 정보들을 문서도 넣을 수 있고 영상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각가지 정보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이거는 아주 훌륭한 발명품입니다. 이건 미래 산업이죠. 아니 이런 게 나왔어요. 획기적입니다. 자, 이 관련 주가가 급등했겠죠, 당연히. 투자자들이 꿈꾸는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 있는 미래 산업이에요. 하드디스크 회사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열기에 힘입어서 편승해서 무려 처음에 이게 회사가 나왔는데 그때는 엄청 급등했는데 무려 70개가 추가적으로 나왔어요. 70개. 아,
70개 경쟁자들이 나왔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 시장을 감안할 때 시장 점유율이 20%는 넘어야지 20%는 넘어야지 기업의 생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때부터 이제 상장된 대부분의 기업들이 태생적으로 잘 될 수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드디스크 회사들의 주가는 급락을 하고야 맙니다. 결국은 과도한 경쟁 때문에 아주 좋은 산업도 급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례가 되겠죠. 자, 무엇이든지 너무 과도하게 뻗어 나가지는 못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늘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사례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례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쁜 꽃이 있어요. 예쁜 꽃. 예쁜 꽃이 있는데 그런 꽃, 바로 이와 같은 꽃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어떤 꽃인지 아시나요, 다들? 바로 튤립이에요, 튤립. 자, 튤립인데요. 이 튤립이 예전에 이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튤립 광기가 있었어요. 1637년. 바로 튤립 광기가 있었는데, 튤립은 아주 멋진 발견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 시장에는 이 튤립이 없었어요.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신대륙 떠나서 저기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제 가져온 것이죠. 없었던 꽃이 나왔어요. 신제품이에요, 신제품. 신상이라서 따끈따끈한 게 넘어왔는데 희소성이 있으니까 이게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꽃 한 송이 몇천 원 이 정도 가격이었지만 나중에는 이게 집 한 채 가격까지 올라갑니다. 자, 집 한 채. 지금 집 한 채라고 하면은 뭐 수억, 뭐 5억, 4억 뭐 이 정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최소 이게 3억 이상 됐다는 거예요. 이 한 송이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대단한 투자 상품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튤립이 그 유럽에서 이제 없었잖아요. 희소성이 있었는데 이게 아메리카 대륙에서 많이 가져오죠. 이제 수입을 해오죠. 잘 된다 싶으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유럽에서도 튤립이 많아졌어요.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자, 이랬던 튤립이 바로 이렇게 한두 송이밖에 없었던 튤립이 이렇게 많아지고 맙니다. 흔한 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튤립 꽃밭도 생기고. 자, 이렇게 흔한 게 돼버리자 더 이상 희소성이 없게 되고 결국은 튤립 가격은 폭락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희귀종까지 만들어서 이제 색깔도 바꿔요. 뭐 이렇게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여러 가지 색깔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교합. 뭐 노란색도 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값어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값은 떨어지고 그냥 꽃 한 송이 몇천 원 가격으로 돌아온 거죠. 자, 그때 수억대, 1억, 2억에 투자한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엄청난 발명품, 이거는 그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이었죠? 획기적이라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과도해지면 떨어집니다. 뭐든지 잘 된다 싶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평균으로의 회귀 법칙이 적용되는 거고요. 인터넷도 혁신적이고 시장은 좋았지만, 이제는 흔한 회사가 됐어요. 처음에 막 네이버 같은 회사 나왔을 때 어땠어요, 네이버? 굉장했죠, 네이버. 처음에 그거 싸이월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싸이월드 하셨나요, 예전에? 싸이월드 그 미니홈피, 보면은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싸이월드가 엄청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미니홈피를 다루고 1촌을 맺었어요. 도토리를 사고, 도토리로 음악을 사고, 배경 화면을 꾸미고 그랬는데, 싸이월드가 망했습니다. 망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상 망하지 않고 아직도 있는데 페이스북에 그 페이스를 넘겨주게 돼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결국 점령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싸이월드의 엄청난 성장세 그게 멈췄다는 거죠. 항상 그래요. 그래서 뭐든지 이게 잘 된다 싶으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산업도 언젠간 경쟁자가 많아지면은 잘 된다 싶어서 경쟁자에 따라 붙으면은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평균으로의 회귀 법칙이죠. 자, 한 회사가 공사 수주권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진행되는 몇 년간 매우 어려운 난공사가 진행되는데 이 회사의 주식은 순식간에 20%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20%. 그렇습니다. 현실 세계의 변화는 느릿느릿 진행되는데 하지만 금융시장의 가격 변화는 엄청나게 빠르게 이루어지죠. 이 회사의 가치가 20%가 순식간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사실상 엄청나게 공사는 엄청 느리게 진행되지만 주가는 빠르게 움직이죠. 자,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식도 현실 세계와 동일하게 움직여요. 주식도 나중에는 평균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공사가 잘 되면은 주식이 뭐 급락을 했다가 다시 치솟아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식도 사회의 일부고
현실 세계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주식시장의 장기 수익률을 연구한 학자들이 한결같이 연 9%에 10% 정도의 수치를 내놓고 있어요. 이건 통계학적으로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연 6%는 뭐냐면은 이 주식 자산 가치의 성장률, 그리고 3%는 배당입니다. 배당. 자, 그래서 어쨌든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것은 연 6%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 6%를 여러분들은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6% 이상 주식 수익률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평균으로는 결국 평균적으로 돌아온다는 거고, 결국 우리 모두가 정말 잘해도 1년에 2배 또는 연간이 50% 이상 수익 이런 것을 꿈꾸면 안 돼요. 우리가 막 1년에 뭐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뭐 어떤 사람들한테 목표 수익률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1년에 2배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좀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상. 왜냐하면 연 수익률이 아까 전에 6% 정도로 한정이 돼 있거든요. 물론 급등주를 잘 해가지고 한 번에 뭐 2배, 3배 할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십 년간 봤을 때는 연 6% 정도면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은행 이자보다는 좀 더 높은 그 정도 연 6%지만 수십 년간 수익을 올려도 평균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보면 만족할 수 있는 겸손함도 갖춰야 돼요. 자, 자신이 좀 더 잘한다면은 평균보다 좀 더 잘한다 한다면 연 10% 이상은 가능하겠죠. 그리고 참고로 워렌 버핏은 연 24%, 대략 연 24%, 그렇게 30년 넘게 그렇게 했고요. 뭐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 뭐 3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의 대가들도 보통의 경우는 20%에서 30%대예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20% 30%대 수익률로 10년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펀드 매니저가 됩니다. 아시겠죠? 미국 시장에서 10년 이상 20% 30%대 이상의 수익률을 거둔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최고로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수익률만 해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앞 시간에는 이 여러 가지 투자 이론 관련한 투자 이야기 설명드렸고요. 뒷 시간에는 생생한 시장 분석과 함께 바로 종목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